안녕하십니까. 지난 24일 43년차 택시 기사가 본 대선 판세, 뭐 이런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한 서울 개인 택시 운전사 이영식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딸은 미국인과 결혼을 해서 현재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좀 외롭다고 부모가 뭐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한테 아버지 잘 모셔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뿐인 며느리가 아주 딸 노릇까지 아주 해주고 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참 보기 드문 효부 며느리를 저는 두고 있습니다. 복이 많죠. 제가 이렇게 며느리 자랑을 하는 이유는 약 5년 전에 우리 아들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나도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나이에 학원을 다니기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배우면 금방 까먹고 뭐 이러니까 아이고 엄두가 안 난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그거 아주 쉬워요. 아버님께서는 어려운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래 휴대폰 이래 놓고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면은 제가 아버님 마음에 들게 이렇게 다 편집을 해서 해줄 테니까 아버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주로 이제 서울 개인 택시에 관해서만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서울 이제 조합의 조합원들 뭐 구독자 한 1,4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조회수 같은 거는 평균적으로 뭐 1,500회. 많을 땐 저번에 뭐 아주 1만 회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데 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뭐 유튜브를 뭐 많이 하면 뭐 조회수가 많으면 뭐 돈 벌어도 된다는데 저는 그런 거는 한 번도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구독자가 없어서. 그런데 지난 24일 저 방송이 나간 후에 조회수가 무려 6만이 되고요. 1,400명이던 구독자가 3,000명으로 늘어나는 그야말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참, 나 이거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부산에 계시는지 하여튼 서울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김무성 전 의원님,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님, 또 오세훈 시장님, 이분들은 이제 저를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그 당시 이제 양천갑 국회의원이었었다가 이제 제주지사님을 하셨잖아요. 원희룡 이제 의원님. 그리고 지금 현재 양천을 지역 위원장이신 오경훈 전 의원님. 뭐 이분들과는 저는 지금도 이제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데, 저는 지금 뭐 말하자면은 2002년 대선 때 바로 이 노란 이 개인 택시 운전복을 입고 MBC TV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님의 참조 연설을 했던 개인 택시 운전사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님 참조 연설을 했던 부산 자갈치 아줌매,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자갈치 아줌매 덕으로 서민들이 막 굉장히 부산 지역에서 그리고 전국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노무현 후보님에게 표가 갔다고 그런 이제 분석이 있었어요. 예, 저는 자갈치 아줌매의 연설에는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한나라당 쪽에서는 그나마 제가 서민을 대표한 참조 연사로 꽤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옛날 얘기를 지금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의 대선 판세가 2002년과 너무 똑같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들이나
그리고 운동원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제 이 영상을 이제 급하게 제가 또 만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고생을 좀 했죠. 그 당시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님도 지금 뭐 이재명 그 대표처럼 그 제왕적 총재라는 그런 소리를 좀 듣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해창 총재님은 지금 그 이재명 대표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의원들을 못 내줄 거다. 그때도 이제 그 정권은 김대중 대통령이 잡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똑같아요. 국회의원 숫자는 한나라당 쪽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님은 지금 민주당처럼 그 국회 권력을 그 휘두르는 그런 일은 절대 없었어요. 아무튼 그 이해창 후보님은 뭐 이재명 후보님과 같이 그렇게 허물이 전혀 없었었고, 그런데 이제 굳이 그 당시 그 허물을 찾는다면은 김대엽의 그 병력 비리 사기극 냉정히 전부 사기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그 이미 뭐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여론이 워낙 앞서갔었으니까 대통령이 뭐 됐다 그 당 관계자들이 뭐 이런 안일함 그런 것은 지금과 그 민주당 이재명 그 상황이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후보님을 봐도 노무현 후보님도 이제 그때 후보가 되기 전에 그 당시 새천민주당에는 이인재 씨, 뭐 하나갑시다, 뭐 이런 아주 뭐 기라성 같은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후보가 그 되리라고는 뭐 예측을 못했었죠. 마찬가지잖아요. 김문수 후보님도 그 뭐 당에서는 한동훈 뭐 후보님이나 오세훈 시장님, 뭐 홍준표 후보님 뭐 이런 분들이 쫙 있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님이 후보자가 마지막 되리라고는 참 생각을 못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때와 똑같은 게 여론조사도 그때는 이해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지금 참 진짜 지금보다 그때 더 벌어졌었어요. 그렇게 그 막 격차가 벌어졌었고 지금 똑같아요. 그 노무현 후보는 막 그냥 정mon준 후보와 단일화를 막 이렇게 매달리는데 그 이해창 후보는 이미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뭐 이런 홍보가 나가고요. 지금 똑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뭐 준비된 후보라 대통령 후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저 노무현 후보는 정mon준한테 그렇게 김문수 후보 지금 이준석 후보 단일화만이 이 뭐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절실했었는데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에 그 노무현 후보가 선거 이틀 전인가 투표 이틀 전인가 하루 전날인가 하여튼 그 정문준 후보 그때 당시 자택으로 가갖고 막 그 열어달라고 하는 게 TV에 다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아갖고 그 이제 그 TV에 다 나오면서 이제 그 동정론이 확산이 됐었어요. 그래도 설마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확률은 진짜 지금보다 더 적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투표 당일날 그 당 관계자들로부터 이제 내일 오늘 오후에 5시에 그 사전 뭐 저거 나오면은 그 당선 축하 커팅을 해야 되는데 저하고 그리고 장애인 여자분인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분은 이제 하얀 그 옷을 그 아래 치마 저고리를 입으셨고 저는 그때도 마치 이 개인 택시 이 옷을 입고 이제 당사에서 이제 뭐 발표 나오면 이제 바로 커팅식 한다 뭐 준비가 다 했었어요. 그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 3시쯤 되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 숭숭하면서 관계자들이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날이 휴일이 지금도 휴일이지만은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 밤늦게까지 이제 술도 한잔 하고 막 놀다가 가서 휴일이니까 늦잠을 자다가 그때 서로 이제 막 문자로 막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한 3시부터 젊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보통 이제 5시가 마감이니까 3시 정도면 투표장에 안 가는데, 막 젊은 사람들 줄을 쫙 투표장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섰다는 게,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마지막 날, 선거 날, 대역전극을 노무현 후보가 이제 이끌어내갖고 당선이 됐잖아요. 지금 상황하고 너무 똑같단 말이죠. 예. 이재명 후보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뭐 국회를 통해서 이제 방탄을 하고, 그런데 이해창 후보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방탄유리에 방탄 조끼까지 보고 막 이래 치고 뭐 이렇게 유세를 하시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전에 신촌에서 뭐 유세하시다가 카트갈로 테러를 당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후에 그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방탄 조끼를 입거나 뭐 보호 뭐 방탄유리 이런 적은 없었단 말이죠. 유난히 떨지 않았어요. 노무현 후보님이 정몽준 후보와 진정한 단일화를 막판까지 이루지를 못했지만은, 선거 결과 이제 정몽준 분석을 한 전문가들 선거 후에 나온 얘기가, 정몽준 후보 지지자들의 표가 노무현 후보에게 그냥 단일화를 안 했어도 이제 갔다고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후보님이 이제 이준석 후보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다 후보만 말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준석 후보가 뭐 저렇게 해서 끝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낙담할 게 없다 이거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면은 이준석 투표할 때는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쪽으로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는 말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2002년 대선을 재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이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개인 택시 기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좀 말씀을 홍보를 하는데요. 오는 5월 29일 11시 당동경찰서 앞에서 개최되는 서울조합 차선선 이사장 구속 수사 촉구 집회에 꼭 좀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조합 차선선 이사장은 지금 이재명 후보처럼, 우리 개인 택시 서울조합도 최고 권력자거든요. 이제 이재명 후보처럼 정말 사법 리스크가 많고 어마어마한 비리 혐의가 있어서 이제 조사를 받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했듯이, 우리 차선선 서울조합 이사장도 대의원회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조합을 농단을 했고, 또 매간매직 혐의로 광역수사단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끝내는 압수수색을 당해서 차선선 이사장 집무실과 자택에서, 우리 운전수잖아요, 운전수. 그런데 우리 차선선 이사장은 저기 아주 좋은 데 아파트에 살아요. 거기서 16억 원 정도 이상의 현금 뭉치, 현금 다발이, 현금이 나왔다는 그러한 정보. 그리고 이제 확실한 녹음, 이런 물증. 그렇게 있는데도 구속이 안 돼요. 하여튼 이 수사가 재판을 가지도 않고, 그 이유가 1억 원대 이상의 변호사를 샀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개인택시 운전수가 우리 차값이 1억 1,400이거든요. 근데 차 한 대 값을 변호사를 샀단 말이죠.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어쨌든 광역수사단에 압수수색까지 다 해갔는데도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 많이 받는 변호사들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소면을 이래 해주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을
있는 그 죄진 사람들을 요즘 변호사들은 대형 뭐 그런 데서 많이 그렇게 하니까 저는 참 솔직한 얘기로 싫습니다. 그 찬선 이렇게 뭐 이제 그 수사가 지연되는 식으로 이제 똑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도 그 대법원 거기서 뭐 파기환송했는데 그 중단됐잖아요. 이 찬선 이 사람도 이제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우리 개인 택시로 국가로 말하면 대통령이고 우리 개인 택시로 말하면 전국 연합회가 있어요. 개인 택시 연합회, 전국 연합회. 16만 그 우리 전국 개인 택시를 대표하는 그 연합회장이 있는데 거기에 선거에 단독으로 입법을 했어요. 그 다른 도시도 이사장들이 야 저렇게 뭐 그 TV에 YTN에 보도가 되고 막 각종 매스컴이 했는데 저런데도 불구하고 막 딱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 그 차선 후보하고 대결할 엄두가 나느냐 말이에요. 혼자 그 입법을 해갖고 무투표로 당선이 됐어요. 그 이제 7월 1일부터 거기 취임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그 전국의 그 개인택시 이사장이 된다, 수장이 된다. 이거는 이렇게 둬선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서울조합에 그 조합의 눈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 야당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이 힘을 보태가지고 찬선 구속 수사 촉구 집회를 그 개최하는 것이니까 그 많은 그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린 바입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도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택시는요, 그 택시를 타시는 승객 입장에서는 아주 그 뭐 요금도 그렇고 그 차종 그 고급 외국에 비해서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택시 기사들의 근로 환경은 20년 전보다 더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바로 저번 방송에도 말씀했지만 그 괴물, 악질, 악덕 그 기업인 카카오 모빌리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택시 기사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카카오 모빌리티 갑질, 그 악덕 행위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서 택시 기사들의 그 근로 조건이 그리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 힘이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인데요. 구독자님들께서 저희 방송을 이제 관심 있게 좀 시청해 주시면서 그 도움 말씀도 주시면은 택시와 그 시민들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제가 그 우리 택시 기사들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하는 말이지만은 2002년 그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대역전국을 이뤄낸 것처럼 지금은 그 이재명이지만 6월 30일은 김문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이지만 6월 3일은 김문수다. 반드시 대역전극을 이끌어낼 것이다. 김문수 필승! 마치겠습니다.